변화 같은 경우에는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변화죠.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도 변화가 되는데 진화는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승화시키는 거죠. 기본적인 컨셉이 유지가 되면서 보장이 되면서 가는 경우가 진화고, 그것이 아닌 전 새로운 걸로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작품의 기본적인 동위원소가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81년도에 대학 졸업하고요. 활동을 이제 사회 나와서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한 9년 정도를 개인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걸 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작품의 성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 있는 차에 88년도에, 그러니까 8년 만이죠. 8년 만에 첫 번째 개인전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중요한 분들이 오셔서 저희 작품에 대해서 주목을 한 것은 있었어요. 이제 그 과정에 유준상 선생이라고 계시는데, 유준상 선생님이 제 작품을 주목을 하시고, 김보영 선생 이런 몇 분들이 제 작업에 대해서 관심과 어떤 내 작업에 대한 확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 이듬해인 89년도에 브라질에서 있는 상파울루 비엔날레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국 대표로 참여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있어서 선뜻 저는 이제 좋다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됐죠. 그런데 상파울루 비엔날레에서 저는 이제 신출내기고 일종의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비엔날레는 대부분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그러는데 비해서 저는 신출내기인데, 제가 좋은 조건이 하나 생겼거든요. 거기서 이제 대상 후보라는 거죠. 저는 이제 물론 대상은 못 받았습니다만 대상 후보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화제가 됐던 거죠. 브라질 정부에서, 비엔날레에서. 그런데 그 소문이 이 나라 전에 알려지던 것 같아요. 알려지면서 이제 도큐멘타라고 있는, 카살 도큐멘타라고 있는데 거기 굉장히 꿈의 무대긴 하잖아요. 독일에서 하는. 거기에 야노트라는 분이 직접 가신 것 같아요. 상파울루에 가서 보시고 92년도 카살 도큐멘타 9회 5년만 남아서 하는 건데, 거기에 제가 선정이 되는 그런 연결선상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터닝포인트라고 보는 거죠. 제 89년도에 상파울루를 시작으로 해서 92년도에 카살 도큐멘타가 제 작품이 국제적인 마당에 알려지게 되고 소개되는, 그래서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작가로서 입장이 생긴 겁니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로서는 이제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지금까지 저의 작가로서의 입장 정리를 하고 잘하고 있는 거죠. 초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좀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지만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벼락 공부해서 시험 보고 그랬으니까. 근데 관심 있는 건 다른 집을 훔쳐보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옛날엔 나무로 된 다문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간솔구멍이라고 해서 소나무에 송진이 빠지면 구멍이 생겨요. 그 구멍으로 보는 그런 재미가 있었던 거죠. 그냥 문을 확 열고 보면은 집이 재미가 없는데 구멍으로 보면 그렇게 재밌어요. 구멍으로 보면 이게 배추 같은 것도 심으러 그랬는데, 그런 배추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되고, 이상한 나라 앨리스 아시죠? 네.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런 상상을 하는 게 너무 즐거웠나 봐요. 저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았지만 지금도 그건 저는 생각이 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아티스트라고 하면, 제가 분명히 이제 모든 사람들 다 작가 아티스트라고 하니까
아티스트라고 인정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작가보다는 장인으로 살아야 된다. 장인. 예, 장인 정신으로 있는 게 훨씬 더 적극적이다. 그래서 그랬을 때 좀 더 프로의식이 더 강화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작가라는 것은 조금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장인이란 말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패러다임에서 충실하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작가도 이제 장인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장인 맞습니다. 자기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장인 정신을 가지고 어려워도 참고 어려운 것은 우리한테는 늘상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기회가 오면 누군가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생긴다. 그러니까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늘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탓하지 말자.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보장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일정 부분이지만 국가에서 그런 것도 받고 이제 해외에서는 신작들을 많이 발표했고요. 이제 국내에서 아트선제 미술관이 좀 중요한데 그래서 제안이 3년 전에 왔을 때 제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신작을 좀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다. 옛날 거랑 함께. 제가 전권을 쓰는 과정에서 고민을 하다가 신작을 하나 내고 그다음에 구작을 하나 내서 1층 예 그렇게 지금 조금 규모가 크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작이 발표하는 것도 해외에서 했고 국내에서 발표하는 것도 신작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국내에서는 그 전혀 새로운 것도 신작일 수 있고 그 두 가지 양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어서 그 전에 했던 것을 데벨롭먼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 또는 새로운 것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작품이 변화가 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것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변화는 싫어하고 진화는 좋아합니다. 저는 진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제 작품의 성격 자체가 그렇고 또 늘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누군가 태어나듯이 저한테 늘 새로운 수작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분들이 그런 비대칭이라는 것을 눈치를 채야지. 그게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다른 나라가 없는 거니까. 되게 보면 옛날부터 한 얘기지만은 한국제이라는 말 하잖아요. 한국적인 게 초가집이 아니거든요. 비대칭이라고는 그 인문학적인 체계가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심심한데 심심 풀까 저런 나라인데 그러면 얼마나 잘 풀겠어요. 해결 능력이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요거에 대한 음악에 보면 엇박자 있죠?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시국내도 못 내는 엇박자가 바로 엇박자예요. 그러니까 박자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 풀이가 아니면 안 나와요. 그런 걸 찾아내는 거죠. 잘 그리는 것보다는 좋은 작품을 해야 되니까 좋은 작품은 바로 그런 인문학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죠. 분명한 코드는 있어요. 풀이를 잘하면 된다. 그거만 하면 돼요. 노크를 자기 자신한테 늘 하고 그리고 그걸 국내에도 던지지만 해외에도 던질 필요가 있거든요.